의료 예약팀 프로젝트 13조 발표를 맡은 조성환이고 13조 김건호, 김중일, 김인훈, 김지훈, 윤은조, 조성환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발표할 내용은 윤리 강령과 현대 사회에서의 적용입니다. 우선 목차를 보시면 크게 학습 목표, 서론, 본론, 도찰, 결론, 그리고 참고, 문헌 등으로 나누었고요. 우선 학습 목표를 보시면 첫 번째 학습 목표는 한의학 윤리 강령을 공부, 관심 있는 강령들이 의문점 및 문제점을 추려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 그 강령들이 가지고 있는 현안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 강령들을 현대 사회에 적용시켜 개선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새로운 한의 윤리 강령을 제시할 수 있다가 저희가 세운 학습 목표 3개입니다. 서론으로 넘어가시면 일단 윤리 강령이란 실무 노동 용어 사전에서 나오는 말로는 일정한 조직 혹은 단체가 내부적으로 공적인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속력을 다하기 위하여 스스로 준수하여야 할 자세와 실천 규범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강제력이 있지 않아서 구성원들이 실천 의지가 있어야 유의미하고 한의사 윤리 강령은 1983년 4월 22일 제28회 대한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의결되어 제정되었습니다. 저희가 일단 먼저 선정한 윤리 강령은 제8조 한의사는 여성을 진료함에 있어 수치심을 동반할 수 있는 신체 접촉이나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내진이 필요할 경우 당해 환자의 동의를 얻어 여성 가족 간호 보조 인력을 입회하게 돼서 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이고, 그 다음 조항은 25조로 한의사는 학술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예방의학적, 임상의학적 연구 결과나 기능 약효 진료 또는 조산 방법 등에 관해 광고를 하면은 안 된다는 조항입니다. 그 다음 조항은 23조로 한의사는 의료 광고를 함에 있어서 환자를 해롭시키는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 및 동료 한의사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부도덕한 광고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다음 18조로는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에 관한 학술 연구 개발 및 임상 적용에 있어서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고 학문적 호기심의 충족 또는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비윤리적이거나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조항입니다. 19조로 한의사는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을 발간할 수 있고 건강 강좌 또는 관련 취재 등에 응할 수 있으나 이를 이용하여 당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조항입니다. 그 다음 조항은 44조로 한의사는 한약재를 구매함에 있어 그 품질과 원산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단순히 경미 절감 등을 목적으로 품질을 확인하기 어려운 재질의 한약재를 구매하여서는 안 된다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선정한 강령들을 가지고 본론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본론으로 윤리 강령들의 의문점 및 문제점 그리고 제8조에서 한의사는 여성을 진료함에 있어서 수치심을 동반할 수 있는 그런 노출이나 접촉이 불가피한 내진이 필요할 경우에 동의를 얻어서 이제 보조 인력을 입회하게 행하여야 한다는데 여기서는 저희가 일단 여성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조항이고 마찬가지 이유로 남성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논의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25조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졌던 것이 요즘 블로그 등에서 한의원 광고들을 많이 하는데 해당 광고들은 모두 이 강령들을 준수하고 있는 것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23조로는 허위 광고나 과대 광고의 구체적인 범위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고 18조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학생 때 지인이나 주변 사람, 의료 봉사를 통해 배운 것이 효과가 진짜 있는지 호기심으로 심을 놓는 등의 경우도 의료 활동으로 볼 수 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고 또한 한의사가 되어도
의심법, 약 처방이 효과가 있을까? 호기심으로 처방하는 경우가 없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29조에 대한 내용으로는 책을 이용한 경우는 왜 허용되지 않고 환자를 치료하고 싶은 마음이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알리고 싶어서 권고하는 것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었고 44조에 대한 내용으로는 환자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서 급이 낮은 한약제를 처방해 줄 것을 요구하나 한의사로서 효과를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궁금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각 강령과 관련된 현황에 대해서 요기하자면 이제 8조의 상황에서는 1000명의 여성 환자와 200명의 의사, 한의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11.8%의 응답자가 의료 과정인 성희롱을 경험하였다고 답하였고 그 중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한 사람이 84.7%, 대응하지 못한 이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이 진료 과정의 일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조사 기관의 공고 사항에서는 민감한 부위를 치료할 때는 반드시 환자가 의료행위나 의료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공성의 의료 인력을 투입해 치료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25조의 상황은 대형 포털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한의사가 운영하는 블로그나 카페 등이 다수 존재하는데 그곳에서 특정 약물이나 특정 약제의 효능을 적으며 그와 함께 한의원을 언급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블로그나 카페 등을 통한 광고는 광고로 보기 힘들겠지만 자신이 한의원에서 만든 약물을 직접 써서 홍보하는 방식은 이 조항에 의미됩니다. 23조의 상황으로는 전문 병원이 지정 분야 진료 과목에 대해 허위 광고 시 전문 병원 지정을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고 현행법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 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해 난도가 높은 의료 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 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총 38곳의 전문 병원에서 존재하지 않는 전문 병원 지정 과목인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해서 복지부로부터 업무 정지나 과징금의 제재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18조의 상황은 대한한의사협회에서 비단 한의사협회는 할지라도 국민 건강을 해치는 비도덕적 범죄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하였고 최대 3년 이상의 지난 한약제나 식품 제도에 대해서 판매한 혐의로 구속권 조치한 경우가 많고 한의사 회원이라고 해도 개인의 사리 사욕을 위해 국민 건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앞으로 협회 차원에서 엄벌에 처하는 강도 높은 자정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가 이제 한의사가 다 보고 있는 것은 아니고 약을 처방하는 것도 하나하나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도 29조의 상황은 현재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이 사전 시비를 통과하지 않은 채 실린 광고를 모두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 광고 288건을 조사해보니 사전 시비를 받은 것도 채 10%가 되지 않았습니다. 책을 이용한 광고를 허용하려면 기존의 광고가 허용되는 매체에서 허위나 과대 광고에 대한 규제가 더 정확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4조의 상황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체크 조사에서 한방 의료 비용이 비싸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다수였고 그 중에서 항약이 비싸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84.2%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약의 가격이 부담으로 작용한 경우가 많다고 했고 이용 가능한 다른 약제와 권하면서 이제 예상되는 효과랑 전에 처방한 약과의 차이를 상세히 설명하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찰록은 저희가 다시 만든 강령이 있는데 저희가 8조를 다시 만든 강령으로는 한의사를 이제 환자를 선별의 범위 없이 촬영이나 신체 노출이나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내진이 필요할 경우에 환자의 동의를 얻어 동상 간의
보조 인력을 입회하지 않은 뒤 행하여야 한다고 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성적 수치심에 관한 문제는 성별에 관계없이 중요한 사항이고 최근에는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통한 촬영 등의 범죄가 잦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고 25조는 저희가 한의사는 학술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예방의학적, 임상의학적 연구 결과 등의 약효 진료 또는 조사 방법 등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되고 이때 학술 목적 등의 광고란 사람들이 올인하게 할 우려가 없어야 하며 객관적인 사실을 표시하고 개인과 회사의 사이에 목표가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사전에 공신력 있는 기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학술 목적이란 말이 기존에 이제 있는 조항에서는 모호하고 따라서 학회 공고, 임상실험 등과 같이 구체적인 말을 넣어야 하기에 대한 조건을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23조로는 저희가 바꾼 강령은 한의사는 광고를 할 때 자신이 지정받은 전문 항목 외에 다른 기술에 대한 광고를 하지 아니한다. 또한 환자를 현혹시키는 허위 광고 또는 과대한 광고 및 동료 한의사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부도덕한 광고를 하지 아니한다로 정하였고 이 이유로는 전문의 과정을 수료한 과목이 아님에도 이윤만을 추구하여 과대하게 광고하는 경우 환자뿐 아니라 해당 전문의들까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18조로 이제 바꾼 강령은 예비 의료행위는 한의사의 입회하에서만 가능하도록 하며 약제 사용 시에는 한의사의 검증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이유로는 예비 의료행위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서 관련 규정을 추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29조의 바뀐 강령은 한의사는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줄 수 있는 책을 발간할 수 있고 건강 검사 또는 관련 취재 등에 응할 수 있으나 이를 이용하여 당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등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블로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카페, 이북 등 전자여신을 통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설정하였고 이유로는 최근 사견이 많아 이제 자기 자신의 사견이 많이 들어갈 우려가 있고 그래서 광고 수단에서 배제하였고 하지만 해당 규정은 전자매체가 종이 서적보다 활발하게 이용되는 현대사회의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44조의 바뀐 강령은 한의사는 한약재를 구매함에 있어 그 품질과 원산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환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으로 생각되는 약재를 처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설정하였고 이유로는 강령은 대략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의 문구나 다양한 상황에서 이제 활용될 수 있는데 마지막 문장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환자 측에서 경비 절감을 이유로 저품질의 약제를 요청할 경우를 대비할 수 없고 보다 납득 가능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론으로는 한의사 윤리 강령이 존재해 한의사가 따라야 할 행동 지침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시대에 맞지 않거나 고려하지 않은 부분들이 존재하였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추가할 것이 많고 예비 의료인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한의대생으로서 참고할 강령이 정립되지 않은 것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강령은 그 자체로는 구속력이 없는 것이고 한의사 개개인의 윤리의식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참고 문헌으로는 여기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